푸른 강처럼 흐르는 옛 이야기 청아여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개성장터는 그날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소금 장수가 목청을 높이고 곡물 상인들이 저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가득했죠. 하지만 5시가 넘자 장터 한가운데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년을 끌어내라! 개성 제일의 거상 윤만석의 머슴넷이 한 여인을 질질 끌고 왔습니다. 한때 교방의 기생이었던 채련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빚더미에 앉은 신세였어요.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는 풀어헤쳐진 상태였습니다. 빚을 갚지 않고 도망친 죄, 장터에서 본때를 보이겠다. 윤만석이 소리쳤어요. 채찍을 높이 치켜들었죠. 휙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채련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하지만 채찍은 등을 후려쳤죠. 파직! 살이 찢어지는 소리,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한 번, 두 번, 세 번, 채찍이 내리칠 때마다 채련의 몸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고리가 찢어지고 붉은 피가 등을 타고 흘렀죠.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탄식을 하거나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그 많은 구경꾼 속에는 머슴 길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25년을 머슴으로 살아온 사내였어요. 손에는 낡은 보따리를 꼭 쥐고 있었죠. 그때 길수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니, 저 여인은 5년 전 장터에서 도둑으로 몰려 큰 소란이 있었던 그날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언을 해주었던 그 기생이 아닌가? 채련을 알아본 길수는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길수의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군중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죠. 잠깐! 그만 매질을 멈추시오! 채찍이 공중에서 멈추고 윤만석의 머슴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아니 너는 누구냐? 그 여인을 더 이상 매질을 하지 마시오! 길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다가서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윤만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머슴 주제 무슨 일이냐? 썩 물러서지 못할까? 길수는 대답 대신 천천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반짝이는 은전이 쏟아졌어요. 짤랑짤랑 소리가 장터에 울리고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여인의 값을 내가 치르겠소! 윤만석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은전을 세어보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입으로 중얼거리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아니 이건 400냥이로군.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길수를 쳐다봤죠. 머슴이 400냥을? 그것도 기생을 산다고? 저 머슴이 미쳤군. 완전히 미쳤어. 찌릿. 평생 모은 돈을 저런 데 쓰다니. 웅성웅성 수근거림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길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돈은 25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었죠. 쌀 한 톨, 나물 한 뿌리까지 아끼며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윤만석이 비웃었어요. 하하. 그래 좋다. 하지만 각서를 써야 한다. 이 기생의 빚을 네가 대신 갚는다는 증서를 말이다. 네, 알았습니다. 길수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윤만석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붓에 먹을 찍어 휘휘 글을 썼죠. 여기 손도장을 찍어라. 길수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붉은 인주에
손을 짚고 꾹 눌렀죠. 손도장이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는 각서를 받아 단단히 접고 품속 깊숙이 넣었지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윤만석은 채련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가져가라. 이젠 이것이다. 이 쓸모없는 기생년을 400년이나 주고 산 것을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다. 길수는 지쳐 쓰러진 채련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죠. 채련의 얼굴은 눈물과 흙먼지, 범벅이었습니다. 길수는 조심스레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일어나십시오. 이제 괜찮습니다. 채련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퉁퉁 부은 눈으로 길수를 바라봤죠. 그 순간 머릿속에 기억이 번쩍 스쳤습니다. 5년 전 그날 자신이 구해준 그 머슴.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맙다고 속삭이던 그 사람. 당신은 그때 채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살려주셨지요. 채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감사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정말 미친놈이군. 400냥을 버린 셈이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졌지만 길수는 개의치 않았고 두 팔로 가볍게 채련을 들어안고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줬지만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길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값의 무게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400냥은 돈이 아니었어요. 은혜를 갚은 마음이었죠. 그 후로 며칠 뒤 개성 북쪽 끝 염전 너머 산자락에 버려진 땅이 있었습니다. 돌투성이에 잡초만 우거진 곳이었지요. 관아도 세금을 포기한 황무지였는데 길수와 채련이 그곳에 나란히 섰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하는 두 사람이었죠. 여기서 시작합시다. 길수의 말에 채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옥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유품이었죠. 이게 전부입니다. 팔면 쌀 한 섬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길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제 손이 있으니까요. 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산 너머로 개울물 소리가 들렸죠. 과거 염전 수문을 수리했던 경험이 떠올랐어요. 물길을 트겠습니다. 이 땅을 살릴 수 있어요. 사흘 밤낮을 파고 또 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죠. 채련도 돌을 날랐고 마침내 맑은 물이 흘러들었습니다. 와, 됐다. 길수가 외쳤을 때 채련은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어요. 촉촉하게 젖은 흙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지요. 이제 드디어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어요. 보름이 지나고 초가 한 채가 섰습니다. 허름했지만 비는 막을 수 있었죠. 채련은 그때부터 술을 빚기 시작했는데 교방에서 배운 솜씨였습니다. 송절을 넣으면 향이 달라집니다. 소나무 마디를 깎아 누룩에 섞고 백년초도 함께 넣었죠. 사흘이 지나자 술독에서 달콤한 향이 퍼졌습니다. 길수가 한 모금 맛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건 참으로 대단합니다. 채련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송절 약주라 부릅시다. 이 술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채련은 옥비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서 비녀 안쪽에 작은 문양이 보였는데 어느 상단의 표시 같았어요.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불편했지만
채련은 비녀를 다시 품에 넣었어요. 드디어 개성 장터에 새로운 술이 나타났습니다. 송절 약주였지요. 첫 향은 은은하게 달콤했고 그 맛은 깊었어요. 무엇보다 목 넘김이 부드러웠습니다. 한 병만 더 주시오. 내일도 나오십니까? 손님들이 줄을 섰고 길수와 채련은 새벽부터 장터에 나왔죠. 술독이 하루에도 5개씩 비었습니다. 그때 장터 주모 월양이 다가왔어요. 40이 넘은 여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이 술 우리 주막에 넘기지 않겠어? 내가 한양까지 팔아줄 수 있다고. 채련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지요? 내 입담을 믿어봐. 주막 장사가 몇 년인데 내 말 한마디면 깐깐한 양반들도 주머니를 열지. 신기하게도 월양의 말대로였어요. 한 달 만에 송절 약주는 개성을 넘어 한양으로 퍼졌고 은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채련은 밤마다 술을 빚었고 길수는 초가를 수리하며 밭을 넓혔어요. 둘의 손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양이 찾아왔는데 그녀는 채련이 닦고 있던 옥비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그 비녀 어디서 났소?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월향이 비녀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안쪽에 새겨진 문양을 손끝으로 훑었어요. 이 문양 윤만석 상단의 표시인데 그 자가 거래할 때 찍는 암호지. 채련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만석은 자신을 장터에서 매질했던 그 거상이었죠. 왜 어머니의 비녀에 그의 문양이? 월양이 한숨을 쉬었어요. 과거 일은 생각 말고 그저 조심하는 게 좋아. 그 자는 탐욕 덩어리니까. 그날 밤 채련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비녀를 꼭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송절 약주가 한양 양반가에서 인기라는 소식이었죠. 당연히 윤만석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뭐시라? 무슨 과기생이 술로 돈을 버온다고? 개성 제일의 거상인 윤만석은 비웃었습니다. 염정과 장터를 독점한 그에게 작은 술장사는 눈에 차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술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당장 가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윤만석과 머슴들이 황무지로 찾아왔어요. 길수와 채련이 밭을 일구고 있을 때였죠. 이리 오너라.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윤만석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만든다는 그 송절약주 꽤 괜찮더군. 채련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에게 그 비법을 넘겨라. 그럼 이 황무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지. 그때 길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직접 일군 것입니다. 윤만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거절? 머슴 주제. 네가 감히?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은 우리 것입니다. 윤만석이 손뼉을 치자 관복 입은 사내들이 들어섰습니다. 이 땅은 원래 관가 소유다. 무단 점거에 밀주 제조죄로 잡아들여라.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이 땅은 이미 버려진.
채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내들이 덤벼들었어요. 길수가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리고는 그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으! 술독이 전복되고 항아리가 깨졌어요. 밭에 쌓아둔 누룩도 짓밟혔죠. 마지막으로 초가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니, 안 돼요. 어찌 이렇게까지. 채련의 비명이 허공에 울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두 사람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지요. 뒤돌아본 초가집엔 서글프게 연기만 피어올랐습니다. 개성 관아 감옥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쥐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죠. 길수는 구석에 쓰러져 있었고 맞은 상처가 곪기 시작했습니다. 채련이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감싸주었어요. 흑흑,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를 살린 건 당신입니다. 채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가 아니었죠. 무력함이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요? 우리가 만든 모든 게 사라지는 건가요? 길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린 아무것도. 각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비녀도요. 채련이 움찔하며 품속의 비녀를 만졌어요.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량이 말했잖아요. 그 문양이 윤만석 성단의 표시라고. 분명 뭔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월양이 몰래 들어섰어요.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어서 이걸 받으시오. 채련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낡은 문서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아니, 이게 뭡니까? 그 황무지의 원래 소유 문서인데 30년 전 내 남편이 샀던 땅이요. 남편이 죽고 관아에 버려졌지만 명의는 아직 내 이름으로 남아있지. 길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들에게 양도하고 재판 때 이걸 내밀면 무단 점거는 거짓이 되지. 월향이 길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사실 당신이 전 재산으로 채련을 구하는 걸 지켜봤어. 나도 도와야 하지 않겠소? 월양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채련과 길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이길 수 있을까요? 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으로 갚을 겁니다.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정의로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공개 재판이 열렸고 관아 마당엔 구경꾼들이 가득 모였죠. 길수와 채련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사또 앞에 윤만석이 여유롭게 서 있었습니다. 사또, 이 두 역적은 관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밀주까지 제조했습니다.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사또가 문서를 펼쳤어요. 길수, 채련, 변명할 말이 있느냐? 길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땅은 버려진 황무지였습니다. 저희가 물길을 트고 일군 땅입니다요. 증거가 있느냐? 그때 문이 열렸어요. 월양이 들어섰죠. 손에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누구신가? 장터의 주모 월양입니다. 이 문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월양이 내민 문서엔 관인이 선명했지요. 사또가 받아 읽었습니다. 이건 황무지 메인 문서로군. 30년 전 것이지만 유효하다. 윤만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또, 그건 조용히 하시오. 월양, 계속 말하라. 이 땅은 제 남편이 샀던 것입니다. 버려졌지만 명의는 제게 있었죠. 저는 이 땅을 길수와 채련에게 양도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윤만석이 소리쳤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떻게? 채련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품에서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사또, 이것도 보십시오. 사또가 비녀를 받아들었고 비녀 안쪽에 새겨진 문양을 살펴보았어요. 이건 상담 표시 같은데? 채련이 말했습니다. 윤만석 상단의 암호입니다. 제 어머니는 과거 그의 상단에서 일했고 빚을 갚았음에도 계속 착취당했죠. 사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윤만석을 응시했습니다. 윤만석, 이 비녀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하라. 윤만석이 당황하며 대답했죠. 모르는 일입니다. 채련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사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죠. 교방 마님이 몰래 쥐어줬던 비탄감 각서였어요. 이것은 교방에서 받은 각서입니다. 제 빚은 5년 전에 모두 갚았다는 증거지요. 사또가 받아 읽었습니다. 확실히 교방관인이 찍혀있구나. 그렇다면 윤만석, 네가 장터에서 빚을 운운한 것은 거짓이 아니냐? 그건... 윤만석이 말을 잇지 못할 때 또 한 번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관복이 다른 사내가 들어섰어요. 암행어사였죠. 사또, 잠시 자리를 비키시오. 사또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암행어사는 30 후반으로 보였지만 눈빛은 냉정했죠. 나는 염전의 부정을 조사하러 온 암행어서다. 마침 좋은 자리에 왔군. 그는 품에서 두꺼운 장부를 꺼냈어요. 이것은 윤만석 상단의 비밀장부다. 염전 노동자들에게 불법 착취를 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기록이 낱낱이 적혀있지. 법정이 술렁거렸고 윤만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어사가 비녀를 집어들었어요. 장부와 비교했죠. 이 비녀의 문양과 장부의 암호가 일치한다. 윤만석, 네가 수십 년간 백성들을 착취해온 증거가 명확하구나. 어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만석은 불법 착취와 뇌물, 무고죄로 3년 유배형에 처한다. 빼앗은 재물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길수와 채련은 무죄로 방면한다. 또한 이 자리에서 길수를 양인으로 해방한다. 쾅 하며 판결 방망이가 떨어졌고 길수와 채련은 안도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채련의 목소리가 떨렸고 길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월양이 달려왔죠. 그녀는 두 사람을 끌어안았어요. 잘했소. 정말 잘 싸웠소. 사흘 뒤, 두 사람은 황무지로 돌아왔습니다. 불탄 초가터에 새싹이 돋아나 있었어요. 다시 짓겠습니다. 더 크게요. 길수가 말했죠. 채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새 초가가 섰고 밭이 다시 살아났죠. 채련은
한양 상당과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길수와 채련은 밤낮으로 바쁘게 일했고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찾아왔죠. 저희도 일을 거들겠소. 품삯만 제대로 주신다면요. 당연합니다. 정당한 값을 드리겠습니다. 송절 약주는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어요. 창고엔 은자가 쌓였고 밭은 더욱 넓어졌죠. 이듬해 봄, 길수와 채련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한 자리였어요. 월양이 주례를 섰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시작했지만 값진 사랑으로 이어졌어.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며 베풀면서 살길 바라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길수는 채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에게 새 삶을 준 채련 당신에게 감사하오. 채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요. 당신을 만나 지금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송절 약주가 잔에 따라졌고 달콤한 향이 퍼졌습니다. 하늘은 맑고 밭엔 초록빛이 가득했어요. 400냥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값의 무게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고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두 사람은 그렇게 증명했습니다.